자, 그럼 다음 편에 이어서 그러면 관찰자 명상이란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들을 우선 생각, 감정은 좀 이제 헷갈리니까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생각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생각과 나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음. 즉 나는 알아차림이라는 부분이 있고 관찰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생각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라고 느끼는 부분은 생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를 자기가 알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거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거를 느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즉 생각이 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즉 생각이 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들으려고 자기 생각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이 생각이 나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깨주는 것. 즉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제는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생각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뽀글뽀글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을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나의 어떠한 그러한 의지도 없이 그것의 생각은 그대로 올라온다. 이성적으로 생활을 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마음이 괴롭습니까? 내가 생각을 조절할 수 있다면 생각을 조절 못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죠. 즉 생각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속에 있는 다른 장기와 같이 생각이란 장기가 있고 어떤 생각이란 어떤 마음의 장기가 있고 나라는 또 다른 장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단 1도 관계가 없어요. 생각은 완전히 타인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생각은 바로 아, 어떠한 외부에서 들어온 그러한 생각으로서 즉 남의 생각으로서 페르소나라고 있죠. 페르소나란 남의 생각으로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을 눌러버렸어요. 나의 의견을 묵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싶으면 예를 들면 놀고 싶다 이런 거. 근데 한국에서 뭐라 하죠? 놀면 죄다 이러죠. 응, 남한테 논다는 얘기 못 합니다. 그래서 너 요즘 너 뭐 하니 그러면 요새 놀아. 그러면 은근히 쪽팔리죠. 왜 쪽팔립니까? 그것은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남이사 놀든 말든 남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놀고 싶으면 노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쪽팔려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데 저는 노는데 전 자신합니다. 전 노는데 단 1점의 부끄러움도 없어요. 누가 뭐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왜 내가 남의 생각을 내 머리에 집어넣어서 그 생각으로 나를 억눌러야 됩니까? 난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 놀고 있어. 너무나 신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랑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의 권리예요.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너랑 나랑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러고 마는 거죠. 그걸 뭘 신경을 씁니까? 그까짓 거를. 그냥 당연히 노는 거지, 인간은. 놀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노는 타임이다 이거야. 그럼 노는 거지. 저는 자연스럽게 놀았습니다. 제 삶 속에서 놀고 싶을 때는 그냥 쫙 한 1, 2년이고 놀았어요, 그냥. 그래도 돈은 어차피 다 들어오니까. 끌어당기면 이제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이혼까지 당했지만 저는 신경 안 썼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결국 자식들 양육비 계속 보내주고 있잖아요. 어. 양육비 안 보내준 적이 없어요. 생활비 안 대준 적도 없고, 살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면 나는, 위대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굽니까? 나는 바로 신의 아들이죠. 어쨌든 간에 그건 되게 잡설이었고, 잡설하면 안 되는데,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그렇게 계속 바라보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나와 생각이 분리가 되는 순간이 와요.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는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기초 훈련을 왜 안 되냐. 예를 들면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0개를 할 때까지 기초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왜 1000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해요. 왜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는 거지. 한 번 할 때마다 그렇게 뭐라냐면 0.001%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방법 없습니다. 무조건 하는 거. 그 방법까지 가르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까지 세세하게 마음 공부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계속 보세요. 보다 보면은 이 생각이 나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지가 이 생각도 했다, 저 생각도 했다, 지랄 발광한 것이 이제 점점 나와 떨어지게 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믿질 않으니까, 이게 나라고 믿질 않은 그 불신 때문에 점점 그것이 이제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나랑 따로 놀아, 이제 머릿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가만히 이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지가 알아서 딱딱 떠오르는 게, 내가 신경 안 쓰고 있어도 지가 알아서 딱 떠오르면 내가 딱 느껴져요. 아, 네가 지금 이런 생각을 했네. 아, 그게 어디로 오냐? 내면 아이로부터. 즉, 내가 억눌러 왔던 나의 생각들. 그걸 내면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오랫동안 그게 묵혀놓으면은 그것이 아주 그냥 찐득하게 돼가지고 이 뇌의 머리에 각인이 돼가지고 여기서 하나의 다른 뇌를 형성을 합니다. 뇌의 모양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모양이 살짝 바뀌면서 그 뇌의 내용이 바뀌면서 뇌의 자기만의 공간을 형성해서 이제 그것이 나와 다른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중인격, 다중인격 장애라고 하는데, 그걸 해리성 장애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진짜 막 미친놈처럼 그렇게 갑자기 완전히 이렇게, 죄송합니다. 미친놈이란 말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건 이제 제 말투가 원래 제가 험해서 그래요. 말투가 험해요, 제가. 근데 이제 뭐랄까, 해리성 장애처럼 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인 그대로 있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바뀌어서 한 7, 80%는 이게 인격이 전환이 된 상태가 오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화를 내는 사람, 예를 들면 화를 급하게 내다 갑자기 화가 다 없어지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거는 뭐냐? 자기를 100% 잃지는 않아요, 해리성 장애처럼. 그러나 한 7, 80%는 미친놈처럼 막 싸우다가 또 갑자기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다시 힘 빠지면 다시 넘어가는. 그것이 이제 그 인격의 전환이 오는 것인데, 완전한 이중 인격은 아니고 병적인 정도는 아니나, 그러나 그것이 한 7, 80% 정도는 인격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거를 내면 아이라고 하고, 이제 그것은 이제 뇌에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한 3, 40년은 그냥 머물 수 있어요, 내 속에. 그 인격은 그대로. 그러나 중요한 뭐냐, 에너지를 빼는 거예요. 화를 내는 내면에 있으면 화를 내는 내면의 에너지를 빼는 거예요. 빼가지고 이제 그 내면 아이가 즐겁게 같이 나랑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오래 가면 결국 이제 도에 이제 이르면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여기 뇌에 각인되어 있던 그 내면 아이의 그 뇌가 바뀌어서 나의 뇌와 통합이 됩니다. 그럴 때까지 오래 걸려요. 그거는 이제 빨리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좌절스러운 생각, 자살하고 싶은 생각, 남을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 그런 것들이 이제 미친 듯이 뛰어 올라올 겁니다. 이걸 공부하면 할수록. 왜냐면 알아차리니까 더 이상 걔들이 이제 숨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어떨 때, 뭐가 좋냐면 내가 그걸 사랑해주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으면은 내가 분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것들은 즐겁게 뛰어 올라와서 이제 이 머릿속에서 이제 갑자기 화도 냈다가 막 자살하겠다 했다가 막 죽여버리겠다 했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그것들이 다 치료되는 과정이고, 걔들의 그렇게 내 속에서 날뛰어야지 걔들의 에너지가 빠집니다. 걔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돼요. 분이 풀릴 때까지. 그동안 내가 억눌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이 분이 풀리도록 그렇게 두고, 그것들을 근데 알아차리고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알아차림의 중급자의 단계입니다. 초급자에서는 그걸 이제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하지도 마시고, 처음에는 초급자는 뭐냐? 무조건 생각을 알아차리고만 있는 거예요. 내면 아예 건드리지 마시고요, 별로. 그냥 이렇게 두세요. 그냥 두고 생각과 내가 완전히 분리된 느낌이 가지고 간다 하면 그때 감정도 느껴지는 거예요. 감정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걸 느껴지는 거야. 생각과 감정, 결국 생각, 감정을 완전히 나와 분리되어 있다는 걸 느껴주는 것이 초급자 과정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분리되는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면 아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면에 뭐가 있는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내가
상사한테 쥐어 터지고 나면 그 순간에 내면화를 보는 겁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열이 받아 있는가,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평소에는 안 됩니다, 그것이. 왜냐면 나의 표층 의식이라고 하는 나라는 표층 의식이 바로 된통 맞아가지고 이게 뭐 어안이 벙벙하다가죠. 그때 이 뇌세포가 살짝 맛이 가면서 시냅스 연결이 끊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정신이 어리버리할 때 그때 속에 있는 것이 올라옵니다. 그걸 알아채는 것이 중급자 과정이다. 그러나 초급자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생각과 감정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꾸준하게 한 몇 개월이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릴지. 반년에서 1년 정도를 꾸준하게 그거를 알아차리면서 진짜 그것이 완전히 분리가 됐다고 하면 그게 이제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생각 감정이 전혀 나라가 아니라 이 생각이 시도 없이 팍 지 맘대로 올라오고 감정이 지 맘대로 올라오면서 특히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그때 그것이 올라오면서 그게 진짜로 이렇게 나랑 아무 상관없이 전혀 다른 장기처럼 그죠? 심장과 간이 아무 상관이 없듯이 내 안에 있지만 나랑 상관없는 하나의 다른 장기로서 그것들이 마음의 장기로서 올라온다는 것을 느껴주는 그것이 바로 초창기의 그러한 알아차림 또는 관찰자 명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걸 위해서 바깥의 외부를 또 바라보는 그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 공부랑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바깥에 꽃이 있다, 나무가 있다, 들이 있다. 그거를 알아차려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알아차리면 똑같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연결은 안 돼요. 그러나 그걸 평소에 예를 들면 열받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억지로 열받는 일을 끌어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깥을 보면서 그 바깥이 이름과 색깔과 그런 모양이 전부 다 나에게 의미가 없을 때까지 바라봐야 돼요. 예를 들면 꽃을 보는데 꽃이 아름답다. 꽃에 진짜 이 꽃은 얼마나 위대한 꽃이며 이 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의미를 가지며 꽃보다 남자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잡념이고 그거는 그 꽃을 보는 알아차림이 아니고요. 꽃이라는 걸 볼 때 색깔도 이상하게 의미가 없고 모양도 의미가 없으면 아무런 것이 없는데 뭔가가 있다. 즉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가 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하나로 보일 때 그게 전체성이라고 하거든요. 온 세상이 그냥 하나의 뭉뚱그러진 그림으로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도 없이 알아차려지는 그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그게 자꾸 이름이 떠오르고 그것도 알아차리면 돼요. 이름이 떠오르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면 되는데 물론 그걸 억지로 떠오르지 말는 게 아니라 그 잡생각이 떠오르면 잡생각도 그냥 또 알아차려주고 이름이 떠오르면 이름도 알아차려줍니다. 그러나 이름이 그 물질과 완전히 아무 상관없이 의미가 없이 되게 하는 것이 알아차림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탐구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초보자는 자꾸 탐구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하고 그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물질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할 때까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전혀 반대예요. 절대로 탐구하지 마세요. 그걸 탐구를 하시면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차라리 탐구할 바야 안 하는 게 나아요. 잡생각을 자꾸 올려주면은 그냥 잡생각을 그냥 알아차리고 그게 잡생각의 내용은 상관없어요. 그냥 잡생각이 올라오네 하고 알아차리면 되고 그냥 이렇게 잡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것도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그게 공부가 되니까 어쨌든 감정이 올라오는 건 알아차리고 그냥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다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이라는 자체가 중요하지 무엇을 알아차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알아차림이 강해지게 되면 내가 내면을 탐구할 때 내 내면의 아이가 무엇인지도 더 정확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과 의미가 없어야 더 냉정하게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냉정해지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빠져서 함몰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미쳐버려가지고 머리가 맑아져야지 알아차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 결국 내 내면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내가 이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기서 또 마치겠습니다. 예.